안녕하세요. 알파골 들어보셨나요? 알파골은 있는데 왜 알파보이는 없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킨들런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20대,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신세대 여성들의 한 20% 정도가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표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기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보다 훨씬 더 적은 기회를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그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봤더니 태어나는 출산하는 그 여아와 남아의 비율이 100대 105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00대 105나 100대 106 정도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치인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가 127명 정도까지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치기보다는 남자아이를 워낙 선호하는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뭔가 인공적으로 성비를 조절했던 그런 나쁜 방법을 동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뭐 군대 문제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취업 문제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시집장가 보내고 났을 때 그 친정부모나 아니면 시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서 딸이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도 오히려 딸 가진 아빠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아들 가진 그 아빠를 안 됐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물론 저도 딸이 없어서 친구들이 너 안 됐다 나이 들면 더 불쌍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들만 있는 엄마들끼리 우리 다음에 너무 불쌍하지 않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차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편견이라던가 불이익 같은 게 주어졌을 때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들이 주어졌었지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공부를 시킬 때 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먼저 공부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알파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세대 여성들에게 발견한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물론 부모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영유아기 시절부터 딸이어서 뭐를 하면 안 된다, 딸은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너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양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잘 큰 여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과 남성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여성 운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저항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알파골이 요즘은 이제 골드미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전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홀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여성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결국은 유아기부터 부모로부터의 모든 관심과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의 모습을 알파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타보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여학생들에게 뒤처진 남학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아들 가진 부모님들께서 아들아이의 학업 성적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공학을 가지 않도록 이리저리 이사를 가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졸업식을 가보시면은요, 남녀공학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나 학과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차지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남학생일 확률보단 여학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보면은요, 심지어는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받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9명이 여학생이고 1명 정도가 그것도 끝에통수로 남자아이가 상을 받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아이는 그 상을 받는 자리엔 가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이렇게 비슷한데 상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이렇게 다 여학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발달의 차이를 보면은요, 뇌의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남자아이의 뇌가 여자아이의 뇌 발달보다 2년 정도 늦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늦게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혹시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고 나면은 그런 모습 보셨나요? 여자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남자아이는 굉장히 몸의 움직임이 산만하다던가 아니면 필기를 제대로 못 해낸다던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가 되었을 때 손에 있는 미세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쓰거나 뭔가 수행을 하는 거,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굉장히 잘 해내는 데 비해서 남자애들은 팔과 다리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팔과 다리가 발달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팔다리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항상 조용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해봐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남자아이고요. 아, 넌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경우는 여학생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분명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계주의의 표현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그래도 아들 중에 누구는 참 딸처럼 되게 살갑게 해. 그러면은 아유 어림도 없어. 딸 키우는 그 맛은 안 키워봤으면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관계 위주의 어떤 표현을 잘하는 딸아이와 늘 뭔가 표현하지 못하고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동하거나 감사하는 표현,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한 아들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장애도 딸아이보다는 아들아이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주의력 결핍장애라는 건 뭔가 산만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딸과 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르몬 차이라든가 뇌발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어야만 아이가 2년 정도 느린 발달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님과 아드님을 함께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따님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아이에 대해서는 아유 너는 언제 누나처럼 해볼래? 아니면 누나는 네 나이 때는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오빠이고 딸아이가 동생인데 아유 오빠가 동생 같네 이런 표현을 참 잘하시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가진 그 유전자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이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시간 속에서 남자아이도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걸은 있는데 왜 알파보이는 없을까요? 알파걸이라는 말은 킨들런이라는 그 학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미국의 신세대 여성들의 한 20%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사회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가진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의식이 생겼냐 하면은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관심과 지원으로 학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면이 굉장히 탁월하게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에게 뒤처진 남학생을 우리가 베타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뇌발달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아들보다 2년 정도 남자아이들이 느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가 낮을 테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지의 표현을 딸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니까 애정을 듬뿍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런 능력이 부족한 남자애들에게는 애정이 조금 취약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미세 근육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자애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남자애들에게는 이 시기에 팔다리 근육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활동량이 많고 그 다음에 미세 근육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학업 수행 능력도 조금 더 떨어지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거나 주의를 집중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져서 주의력 결핍 장애가 남자에겐 5배 이상 많다고 하니까 너무 아들아이를 많이 꾸지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딸과 아들의 호르몬이라든가 뇌발달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뇌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디거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2년 정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잘 발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정해 주시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다면요, 2년 정도 느린 차이를 극복하면서 아들아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남녀공학이고 아주 예전에는 남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학교인데 요즘은 여학생 비율이 여대생 비율이 50% 이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라도 여학생의 비율보다 남학생의 비율도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파걸이 많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어떤 학업 수행이라던가 많은 그 직업에서의 성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조금 더 인정하고 지지해 주셔서 알파 보이도 이제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